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표 경선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명씩 포진해 2대2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며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얘기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거론하며 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나라면서 경고성 계엄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게 단 1분이어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일 텐데요. 대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저희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 소식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 예천군 곤충연구소 권천락 시설운영팀장 연결해서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죠.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라고요. 저희 오늘 순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 예천 곤충 페스티벌 만나고요. 또 천용길의 정치 TMI 들어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특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이 청구서에는 3가지 혐의가 적힌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거든요. 네.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이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 다른 관계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만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을 정황들이 담긴 녹취록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익의 몇 %를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발언한 내용들의 녹취록이 나와서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공직선거법 위반도 들어가고요. 그게 바로 이제 명태균 리스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거든요. 그 부분이 두 번째고. 그 마지막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통일교에서 목걸이 그다음에 뭐 명품 백 이런 것들을 수수하고 뭔가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요 세 가지 건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들입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쯤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조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조사를 한 번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이라고 하죠.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 통해서 받았던 통일교 수준 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모조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조품을 어디서 구입했냐라고 특검이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모조품은 홍콩에서 2004년, 2007년 또는 2010년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에 구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2015년인 걸로 그 회사,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증품이 나오기도 전에 모조품이 생겼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제 그 통일교에 있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받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이제 발언과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제 만약에 밖에 있으면 그 증거를 인멸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거다. 이런 네. 의혹,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은 또 실패했거든요. 구치소에 네. 기동순찰팀 10명이 동원됐는데도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다. 형사고발이랑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걸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신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인치를 하고 구인을 하려면 당연히 몸에 손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체포영장을 인치를 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예를 들면 위력을 가하거나 폭행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 형사소송법에 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불법이 될 수 없고요. 본인이 안강히 거부해서 결국 또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두 번째도.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그게 그 검찰총장까지 했던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죠.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네. 영상을 분명히 찍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이제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여론몰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뭔가 여론을 자기들한테 주장이 만들려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성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특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될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체포영장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청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특혜로 비춰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특검 네. 입장이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죄가 사실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내릴 게 없는 가장 범죄 혐의가 큰, 그리고 범죄의 처벌이 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로 보여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도 안 되고 불려 나와서 조사도 안 받고 이런 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그런 체포가 되면 끌려 나오고, 심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팀장을 할 때 최순실을 그렇게 데려왔어요. 거부하고 있는. 네. 최성원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통일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 통일교회. 이 사람이 네. 지금 진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네. 보도된 내용만 보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돈을 받은 걸로 보여요. 큰 거 한 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서 쇼핑백 2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보도된 거니까요. 그게 따로따로 2번이면, 한 번은 또 그거와 별개로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게 또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돈을 받은 거고, 특히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는 대선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심되는 건 대선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대선 시기에 돈을 2차례 받았고, 쇼핑백 2개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죠. 이게 뭐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는 그 정치 자금, 또 대선 정치 자금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제명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여러 번, 그것도 준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 그런 거금, 얼마인지는 물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아마 추측이 되는데, 그런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 그건 뭐, 이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 의원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명안을 제출한 거죠. 그리고 정치권을 시끌벅적하게 한 또 다른 인물이 이춘석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명도 됐는데 주식 네. 차명 거래 의혹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춘석 의원이 대단히 잘못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첫 번째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본인의 보장한 핸드폰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더욱 그게 의심이 되고. 왜냐면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모르고 가져갔으면 확인해보고 자기 게 아니면 더 이상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주식 거래하는 앱에 들어가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건 그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춘석 의원이 100번 잘못했고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한 제명은 뭐냐면 당원으로서 제명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은 당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 당원으로는. 그러나 국회의원 제명을 한 건 아니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업무를 하게 되겠죠. 무소속인 상태에서. 네. 그러나 왜 이런 조치를 했냐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문제 있으면 잠깐 탈당했다가 조금 이제 조용해지면 다시 복당하는, 몰래 복당하는 그런 네.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5년 동안 아예 못 들어오게 제명을 시킨 거죠. 그건 이제 좀 강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명 조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넘어간다면 의원들이 찬성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도 강하게 처벌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처벌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공정하게 수사해라. 그래서 저는 뭐 의원들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뭐 옹호하거나 또는 감싸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다, 특검을 촉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뭐 어떻게 이걸 게이트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연루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나 조직적으로 뭐가 연루된 걸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명태균 게이트, 그러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홍준표, 이준석, 예컨대 권성동 등등, 윤석열, 뭐 김건희, 이런 여러 사람이 게이트 있으면 그건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게이트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게이트입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특검까지 갈 문제입니까? 이건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제대로 처벌 안 한다거나, 뭐 덮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무혐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지금 뭐 수사 이제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데 뭐 지금부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도 지켜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감싸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서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본질 파악에 더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을 시끌시끌하게 한 게 광복절 특사인데요. 특히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물론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안 좋은 행위를 한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그렇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본인의 부인도 옥살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사면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그걸 대통령의 어떤 행사를 하든 건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하는 것이 문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송은석 뭐 아시겠지만 송은석 지금 원내대표 좀 뭐 대표 권한대행이죠. 비대위원장.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사면해달라고 문자 보내다가 그거 사진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면서 뭘 남을 비판을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기 당에서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보내면서 조국 전 대표 사면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좀 저는 국민의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2명씩인데 2대2인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누가 당선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탄핵에 반대했던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뭐 그러면 지금, 그리고 그 두 사람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내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후보가 된다, 당대표.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강성 지지층, 소위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쫓아가고 그 사람들만 보면 정치를 하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식의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부터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이제는 보수 진영이 괴멸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번에 제대로 대표를 잘 뽑아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성향 네. 유튜버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하면 받아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아닙니까? 네. 내란을 성공시켰으면 그러면 처벌하고 내란이 실패했으면 그 처벌 안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강도로 들어왔다가 너무 센 사람이 있어가지고 강도로 못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 봐줘야 됩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자기들이 부실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내란이 종식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게 무산됐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무산된 거지 자기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2번, 3번 계속 들어가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이런 논리 자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헌법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당대표보다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겐 정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9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무더위로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름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바로 예천 곤충생태원에서 열리는 2025 예천 곤충 페스티벌인데요. 예천군 곤충연구소 권천락 시설운영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곤충과 자연, 사람이 행복한 곤충도시 클린 예천을 만들어가는 예천곤충연구소
운영팀장 건철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팀장님이 여름철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다음 주 수요일 8월 13일부터 예천에서 열린다고요? 네, 올해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곤충과 여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예천군 효자면에는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2025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작년에는 예천읍 한천에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 네. 원래는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만 개최되고 한천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을 8월 16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렇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곤충 생태원에서만 열리는데요. 곤충을 주제로 한 행사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천과 곤충 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예천은 도시 슬로건이 곤충 도시 클린 예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007년부터 예천 곤충 엑스포 또는 예천 곤충 축제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곤충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왔고 또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 생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산업곤충 연구 분야에서도 꿀벌 육종연구센터 또 호박벌 특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국내 최초로 또 꿀벌 품종 1호를 개발하고 또 국내 최초로 또 화분 매개곤충 세양대형벌 인공증식 기술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곤충 산업의 연구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곤충 페스티벌 통해서 곤충의 경제적 또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곤충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자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곤충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천 곤충 페스티벌에서는 또 단순히 전시를 넘어서요.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마련되어 있나요? 예, 이번 페스티벌은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곤충 정원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매일 이어집니다. 또 마술쇼, 또 비닐방울 버블쇼, 매직 저글링, 또 빅벌룬쇼, 인형극 난타 공연까지 아이들은 물론 또 어른들도 함께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곤충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인 또 정부로 에그 박사가 참가해서 곤충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게임 프로그램이 어린이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있을까요? 예, 이번 페스티벌은 무료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라서 부채 만들기, 또 캘리그래피 엽서 만들기, 또 곤충 모자 만들기, 또 풍선 아트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고요. 또 이제 꿀벌 생태를 배우며 직접 꿀을 또 체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또 꿀뜨기 체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태원은 뭐냐면 살아있는 곤충 체험으로 호랑나비와 제비나비 등 나비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나비 관찰원, 또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딱지벌레 체험장, 또 꿀벌이 또 자연계에서 화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재현해놓은 폴리네이팅 가든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꿀뜨기 이건 듣기만 해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놀거리도 많다고요? 예, 이번 체험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생태원은 놀이시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도전 정신과 또 용기를 키울 수 있는 모험 놀이터가 있습니다. 조금 높긴 한데요. 네. 또 바출 놀이터가 있고요. 또 곤충 생태원을 또 일주하면서 1km 구간인데요. 백두대간과 이제 곤충 생태원 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모노레일 타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또 페스티벌은 또 특히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 풀장을 또 생태원 내에서 마련해서 수영복을 이제 챙겨 오시면 물놀이까지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있다고 하니까 여름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는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특히나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예천 곤충 페스티벌만의 그 차별점입니다. 보통 그 이제 물놀이장 가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이번에 예천 곤충 페스티벌은 그 아이들은 공연하고 곤충 체험하고 물놀이를 즐기고 또 어른들은 그 야생화 정원이 많이 꾸며놨어요. 우리가 그 백일홍이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죠. 또 수목 군락지 그리고 또 실비를 현에는 또 숲속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페스티벌이 곤충 페스티벌이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와서 곤충을 이제 관찰하고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만들기 체험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또 이제 숲속 자연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행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또 어른들은 야생화 정원 또 수목 굴락지 같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찾기에 정말 딱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곤충 페스티벌에서는 또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이 핵심 콘텐츠일 것 같은데요. 이 곤충 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 장점은 예천 곤충입니다. 곤충이 주제라서 네. 이제 곤충 체험이 준데요. 먼저 이제 나비터널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나비터널은 이제 그 나비 애벌레가 이제 기어가는 모습을 형상한 구조물을 해놨는데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또 내부에는 이제 나비 애벌레가 먹는 또 기주식물, 또 성충이 꿀을 흠밀려하는 수목이 함께 식재되어 있어 나비 생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이제 호랑나비 등 10여 종의 나비를 한 1000여 마리를 5일 내내 이제 방사해서 이제 나비 천국을 만들어서 환상적인 풍경을 이제 보여주자고 합니다. 또 이제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애벌레와 번데기 찾아보기, 또 이제 나비가 이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날개를 펼치는 또 나비 우화대 같은 또 다양한 체험 요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나비가 이제 아래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이제 모습을 바꾸는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고요. 좀 빨리 오시면 그죠. 아침 네. 햇살이 비치고 이제 바람이 사들사들 불면 그죠. 나비들이 이렇게 막 줄을 지어서 행렬 지어서 군무를 펼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울가에서 이제 수십 마리가 모여갖고 이제 물을 마시는 신기한 장면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일찍 가면 나비 군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딱정벌레 체험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딱정벌레 체험관은 이제 이곳은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죠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놀이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곤충축제에 가보면 작은 통에 몇 마리만 이제 장수풍뎅이 이제 전시해놨는데 이번 이제 곤충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그죠 수백 마리의 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실제로 이제 풀어놔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만지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딱정벌레를 손에 올려도 보고 또 싸움도 붙여보고 또 가까이서 관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곤충을 가까이서 보고 또 만져보고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은데 너무나 귀한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명 곤충 유튜버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곤충계에도 그 셀럽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막일인 이제 13일에는 이제 곤충과 이제 파충류를 직접 키우면서 특이 곤충을 소개해주는 이제 곤충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네. 인기 유튜버인 이제 정부르님이 오셔갖고 곤충 해설가 편사인회가 있고요. 또 14일에는 이제 곤충계 아이돌 곤충계 임영웅이라 할 수 있는 그죠. 예그 박사가 또 참여해서 네. 이제 곤충 이야기와 곤충 퀴즈 게임을 진행해서 아이들을 또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곤충 페스티벌 행사에 내내 우리 곤충 연구소 직원들이 전부 다 곤충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 생태와 생리에 대해서 그 각 나비 터널이나 또 그 박물관 체험장 이런 데서 해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름 휴가로 어디 갈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예천이 정말 좋은 여름철 이 더위를 식힐 최적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여름 아름다운 자연과 시원한 물, 신비한 곤충들이 축제를 펼치는 2025 예천 곤충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예천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예천 곤충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곤충연구소 권천락 시설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 1차 경선을 거쳐서 이 본경선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양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우리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아주 큰 득표율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2일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61.74%를 얻어서 신임 당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박찬대 후보를 넉넉하게 좀 앞섰는데요. 네. 이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는 이 박찬대 후보가 이 정청래 대표를 앞섰지만 이 권리당원 투표와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청래 대표가 6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서 이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이 경기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 박찬대 후보보다 훨씬 앞선 결과를 얻었는데 네. 이걸 보면 이 대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이나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이 박찬대 후보 쪽에 조금 더 가 있었지만 이 당원들이 정청래 신임 대표를 확고하게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국민의힘과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당선한 직후에 야당의 이 당선 직후 뭐 인사 이 방문들을 하게 됐는데 다른 정당들과는 이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과는 이 전혀 예방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강한 개혁을 바라고 이 당원들의 바람을 얻고 당선된 만큼 이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굳이 이 국민의힘과 가깝게 대화할 이유가 정청래 대표에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강도를 매일매일 높이고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탄핵에 좀 반대했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후보들이 이 선두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 네. 이 정청래 대표는 강한 개혁 입장을 내기가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 대한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못할 것도 없다라고 압박도 했는데요. 이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 방송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이 빠르게 추진할 의지를 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취임 이후 행보들을 보면요, 이 국민 묘역을 좀 참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이 국립묘지에 참배하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었는데 이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회 일정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였죠. 두 가지 장면이 어제 오늘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후에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매우 민주당이 고무적인데 잘하면 대구 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오늘 이 광주에 방문을 했는데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에 광주에 벌써 이 두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공을 좀 들이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경북 지역의 방문도 곧 있겠지만 경북의 민주당에서 바라고 있는 이 선거제도 개혁은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이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국민의힘 대표가 만약 선출된다면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적어도 국민의힘과 협치나 대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강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선거제도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좀 추진하기는 어려운 의제거든요. 여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협의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그대로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 많은 지방의원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전략인데 지역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경북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좀 힘을 잃을 수 있는, 경북의 민주당 출마자들도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출마 자체가 더 많아지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 경북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 보이는데 물론 정청래 대표가 이런 강한 개혁 행보가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됐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자 2명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지금 본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간 결선 투표를 또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 구도 하에서도 이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 반면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이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한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이 개혁해야 된다. 라고 반박하면서 혁신을 또 강조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럼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앞으로 치러지는 본경선은 당원이 80, 여론조사가 20이거든요. 아무래도 강경한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네. 이 현역 의원들 지금 후보 가운데 경북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얼마 전 또 대선 후보로 뛰었던 만큼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좀 당원들의 이 분위기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전당대회와 내년 지방선거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 경북 지역은 이런 경우가 지금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혁신하지 않더라도 이 경북은 지방선거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당원들의 민심은 전국 단위 선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바뀌지 않더라도 경북은 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오면 내년도에 불리할 게 없다. 예비 후보자들도 비슷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철수, 조경태 후보와 같은 국민의힘 혁신을 바라는 후보 쪽에 서서 모험을 걸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서 연동해서 보면 역시나 선거제도 개편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도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렇게 탄핵에 반대했던 쪽에서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변수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게 가시화되면 네. 경북 지역도 상황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차 경선을 거쳐서 본경선에 들어갔고 오는 22일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앞으로의 향방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